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다달이 지불하는 집세로 인해 지출이 큰 월세와 비교했을 때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을 이용하여 적은 자기 부담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죠. 전세 보증금의 경우 금액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묶인 보증금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를 떠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새롭게 입주해오는 데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다릴 의무가 없는 임대인의 입장일 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제때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담보금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이나 임차권 등 기명령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법률 관계를 다투어 두 사람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 권한을 확보한 뒤 법적 인정을 받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담보금 반환을 강제 집행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유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죠. 내용 증명은 대리인을 통해 계약 관계나 발신인의 요구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수신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용한 이유는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따라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을 앞둔 상황이라면 성사에 앞서 내용 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말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 증명은 수신인에게 발신인의 해당 내용을 전달했음을 공적으로 증빙하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명확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죠.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존하여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역시 내용 증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동반되지 않는 방식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항력은 누구에게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우선 변제권은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시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 및 해당 주택의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 우선 변제권은 이러한 대항력을 갖춘 조건에서 확정이자까지 받아야 성립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어 추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반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증명이 되기도 하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기피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서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지급 명령은 간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 전 진행하는 절차로 신청 후 1에서 2개월 내에 결과가 확정될 수 있고 비교적 간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역시 본 소송에 비해 1/휴식 정도 받게 되지 않아 빠르고 간단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하였는데요. 참고로 지급명령은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송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 여부나 전세금 반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비용이나 절차 진행 기간 면에서 부담이 크지만 확실한 강제력을 획득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므로 많은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약 완료 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법률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며 앞서 언급했듯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내용 증명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